안녕하세요. 권준광TV의 권준광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해서 결렬된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권 단일화를 여러분에게 논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난기류의 국민의힘 안팎서 이준석 책임론. 유세버스 사고 때 이준석 고인 유지라고, 안철수 조롱, 권은희 막말 혐오 발언 사과해야, 홍준표도 좀 심해, 이준석 그분 나오면 180도 달라져, 김미경 탓 반박, 국민의당서 안 접게 만들겠다고 제안이 있었다. 폭로도 이렇게 간추린 그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간의 야권 단일화 논의가 질이 멸렬한 상태로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3일 라디오에서 고인 유지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국민 앞에서 할 수 없는 막말이고 혐오 발언이라며 국민께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당 유세버스 사망사고 당시 안 후보가 동지의 뜻을 이루겠다며 대선 완주 의사를 밝히자 고인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나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입원 중이던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고인 유지 언급이 안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 대표의 언행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이 대표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홍준표 의원은 자신이 만든 청년의 꿈 사이트에 이 대표의 언행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자 좀 심한 것 같지요? 라고 답글을 적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단일화를 위해 여러 사람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안 후보를 조롱하면서 반발을 불러오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 같은 목소리에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23일 라디오에서 이준석 책임론을 지우려고 하면 나중에 단일화가 안 돼서 대선 승리를 이끌었을 때 이준석 역할론 또는 이준석 올려치기를 해줄 건가라며 그냥 시즌별로 이준석 가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입장이 서너 번씩 바뀐 건 안철수 대표라면서 안 후보 주변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을 꺼냈다. 그는 안 대표께서 어떤 특정 계기를 바탕으로 갑자기 180도 전환했다.
이렇게 들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합당 협상 때도 그렇고 바른미래당 때도 그렇고 그분이 참여하면 항상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분은 사실상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를 뜻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 후보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에 안철수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당 내에서도 안 후보가 단일화에 나서길 바라는 사람이 많지 않았냐고 했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첫째, 국민의힘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하는 의미, 그 큰 의미를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이 선거 때에는 상대편, 그러니까 같은 그 부류, 같은 집안으로, 같은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쪽에서는 사실상 상대편 약한 자라 하더라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그게 비틀리면 그래 좋다, 내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깃장으로 또 끝까지 이렇게 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여론조사가 10%대 차이 나고 그러니까 몇 프로 차이라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선된 이후에 야권에 있는 정치 세력도 통합을 해야지만 여권까지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문통은 지금 코로나 가지고 갈라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완전히 좌파와 우파와 갈라치기를 한 것이 문통 정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갈등의 그런 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시끄럽게 끌어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합당을 단일 후보를 안 해도 당선된다고 하는 그런 당선만 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당은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 아닙니까? 행정부에 감사를 한다든지 행정부의 그 예산을 갖다 심의하는 것이 여당 아닙니까? 국회 아닙니까? 국회 여당이 180이에요. 과반수가 훨씬 넘지 않나요? 그 여당에서 대통령 가는 길에 예산이든지 정책이든지 발목을 잡기 시작하면 대통령은 사실 당선돼서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식물 대통령. 지금 야권에는 잘해야 100여 석지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만 103석,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 해야 3석, 그래 106석, 110석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해도 다수결의 원칙에서 그쪽에서 여당에서 발목 잡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압도적 차이로 당선된다. 55%에서 60% 정도 득표를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 야권이 전부 다 뭉쳐서 한데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권에서도 좀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국정을 끌고 나가는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어야 대통령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후진 정치하는 나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뭐 선진국 같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래도 의원들이 매너가 있고 의원들이 실력이 있고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랫동안 정치를 그렇게 해온 선진국에서는요. 그래도 국가야 국민들 생각해가지고 야당이라 하더라도 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지원하고 협조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 같이 한국같이 이렇게 후진 정치하는 나라에서는요. 당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요. 당약으로. 그래서 여당에서 180석을 가지고 있다. 야당이 103석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당이 되잖아요. 그 야당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그 여당에서 야당 된다고 하면은 180석이라는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태클을 걸고 자꾸 흠집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대통령이 이러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앞으로에 나갈 수 있는 큰 틀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가 10% 이상 차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 없어도 될 거, 안철수가 안 도와도 될 거 아니냐는데 당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선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 5년간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쪽에 최소한 다음 국회 총선까지 그때까지 2년간은 끌어나가야 되는데 2년간 여당에서 발목 잡고 뭐고 하게 되면 전자의 우리나라 전 정치를 보면 말이죠. 그렇게 발목 잡고 자꾸 끄집어내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가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민이 힘든 겁니다. 그러한 거를 이준석 대표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전에도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로 결정이 되면 당무 권한을 모두 다 그 대통령 후보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당원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대표는 조용히 보이지 않게 뒤로 물러나서 대통령 후보가 한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주고 밀어주고 찬성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는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하는 데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또는 합당하는 가운데서 지금 현재 야권 단일 후보 하는데도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철수와 야권 단일화 후보를 하게 되면 그쪽에 일정 지분을 줘야 되는데 총리 주는 것도 안 된다. 경기도지사를 주는 것도 그쪽에 주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쪽에 야권의 단일 후보 쪽에 들어올 때는 전자의 역사적으로 봐서 그 단일 후보를 들어올 적에 들어오는 사람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 일정 부분은 거기도 지원을 하고 거기도 얼마를 일정 부분 지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한 원리는 역사적으로 다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만 가지고 그냥 당선만 된다. 그거는요 아주 정치적으로는 후수고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륜도 없고 나이도 젊고 인생 경륜도 적은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시끄럽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정치권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 속에서 많은 말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준석 대표는 생각을
이제는 좀 잘해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을 예측해서 이 정부를 그 정권을 이 정부를 심판하고 이 문정부를 심판하고 문정부에서 정권을 교체를 해서 정권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국정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대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문통같이 갈라치기라도 좌파 우파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수에 있는 야권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다. 비판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잘못하니까 잘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걸 보듬어서 끌고 안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갈라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가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국민이 단합된 모습, 국민이 뭉쳤을 적에 그 나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안철수 후보와의 국민의 힘과 야권 단일 후보에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당대표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안철수 후보도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보면 10% 지나지 않습니다. 10%. 어제는 7%도 나왔더라고. 7%. 그런데 부산에 가서 유세를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지리멸렬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후보를 사퇴하고 내가 후보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제정신 가지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20%도 넘으면 모르겠어요. 10%도 안 되는 7%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대를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고 바꾸자. 자기가 나가겠다. 나가면 당선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말이 어느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 있지도 않은 이야기로 하는 거는요. 사실은 큰 정치인으로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예. 지식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앞뒤가 연결이 되고 말도 씨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그 안철수 후보에 있는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 작은 세석 가지고 있는 꼬마의 당 가지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나라는 좌파 정부에서 정권 교체를 가져와야 된다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 아닙니까? 그런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60%가 넘잖아요. 여론조사 보면. 그렇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데 될 적에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 이게요. 우선 야권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권에 있는 민주당에 있는 측에서도 수준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힘도 합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대통합을 하는 사람이 돼야만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세계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력, 그런 경제력, 그런 그 외교력, 그런 안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철수 후보도 10분 다시 재고를 해서 생각을 해서 국민의 열망하는 야권 대통합, 야권 단일 후보하는 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그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일부 좀 후퇴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대통합 야권 단일 후보를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대선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한 10여일 남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여론조사 봐서는 윤석열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된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또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어렵지 않게 국정을 끌고 나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국민의 몫입니다. 정치권의 몫입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그렇게 힘을 합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논평은 야권 단일 후보의 그 걸림돌이 있는 문제를 제거하고 서로 일보 양보씩 해서 야권 단일 후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런 쪽에 대해서 논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뭐 16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16만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은 감기, 독감, 감기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몇 프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지난번에도 내가 방송에 드렸으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 수십만씩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도 사망하는 사람들은 두세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그 풍토병 또 독감 같은 그냥 유행병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편안히 쉬시고 잘 식사하셔서 면역력을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앞으로 저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 한 사람씩만 더 구독자를 좀 소개해서 권중광 TV의 구독자가 더 속히 2만 명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